오늘은 스타리아 화물차 카고 모델 중 저렴한 모델을 구매하면 구성은 어떻고 세금 포함 가격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차량이 레저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라 옵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렴한 게 우선이다 라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기준은 카고, 3인승 기본 등급, 스마트 등급, 자동 변속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수동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 모델보다 약 200만원가량 저렴하지만 상식적으로 요즘 도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3인승이냐 5인승이냐는 본인 기준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는 큰 차이 나지 않으나 5인승이 한 7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차량의 동력 계통인 파워트레인부터 알아보자면 기본 성능보다 약간 출력을 낮춘 177마력 44토크의 2.2 디젤 엔진, 일반 8단 변속기, 시내에서 정차 시 시동을 잠시 꺼주는 ISG, 노말이나 컴포트 등 여러 주행 모드를 설정해 상황에 맞게 주행할 수 있게 돕는 통합주행 모드, 스타렉스보다 좀 더 가벼운 조향 방식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가고 이제 지능형 안전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양이 많으니 집중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일단 장애물이 있을 때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줘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는데 다른 차량들에서는 보통 기본으로 차량 보행자만 인지하는 반면 스타리아는 여기에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까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차로 이탈, 유지 보조, 차대차 사고를 크게 줄여주는 후측방,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가 설정한 속도로 알아서 악셀 페달을 밟아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앞 차량을 인식해서 정차와 재출발까지 도와줘서 고속도로, 특히 막히는 길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너무 둬서 누군가 껴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편한 기능이 들어가고 주변의 빛을 인지해 상향등을 알아서 켜고 꺼주는 하이빔 보조, 전방 카메라가 교통표지판 정보를 인식하고 내비게이션의 제한속도 정보를 파악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경고를 해주고 주행속도를 조절해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가 산만하면 경고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시내에서 앞 차량이 출발하면 알려줘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현대인에게 필수 옵션인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들어갑니다. 구성이 너무 복잡해 머리가 어질어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약하자면 다른 차량들이라면 대개 추가 옵션으로 팔아먹는 안전사양들을 기본으로 깔아줘서 사고를 상당히 많이 막아줄 수 있는 옵션들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안전사양에는 그 좁은 일렬에 산타페보다 많은 7개의 에어백이 들어가고 전좌석 3점식 시트벨트와 헤드레스트, 사고 시 2차 사고를 방지해 차가 어느 정도 조향을 도와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어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와 응급처치 키트가 들어갑니다. 이제 외관을 알아보자면 무게도 무겁고 디자인도 구린 여러모로 성능이 아쉬운 17인치 스틸 휠 타이어, 고속도로에서 차량 엉덩이를 살짝 눌러주는 스포일러, LED 보조제동 등 후면 유리 열선, 차량 색상을 따라가고 열선은 없는 사이드미러, 전후륜 17인치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내장에는 팰리세이드 기본 사양보다 약간 더 큰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옛날 방식의 눌러서 뒷차의 눈부심을 막는 DNN 루미러, 핸들을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실내 오염을 줄여주는 리놀륨 카메트, 차량 후면부에 들어가는 램프인 카고 램프, 직물 일렬 열선 시트, 운전석 높이 조절 기능과 암레스트, 동승석 슬라이딩과 각도 조절 기능이 들어갑니다. 편의 장비를 알아보자면 버튼식으로 조절하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시내에서 정차 시 브레이크를 떼도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오토홀드, 일렬 USB 충전기, 후방 주차 센서, 오토라이트 컨트롤, 수동 에어컨, 시가잭 2개의 스피커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사양을 총평해보자면 옛날 차량들이나 스타렉스를 타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불편함은 없이 타실 구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성이 좋아요 이건 아니지만 짐차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납득할 구성이며 물론 하나하나 재봤을 땐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뾰족하게 아쉬운 건 인조 가죽 시트, 스마트 키, 기존에 들어가는 스틸 휠보다 더 나은 성능의 알로이 휠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그 구성들은 이보다 약 150만원가량 더 비싼 윗등급 모던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니 난 회사차가 아니고 내 개인 차량이라 그 정도 옵션은 있는 게 좋아요 하시면 모던 등급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추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옵션도 알아보자면 첫 번째 40만원 상당의 트윈스윙 도어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문으로 바뀌는 것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가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75만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라이트는 천장에 있는 실내등 쪽에 들어가는 하이패스와 조향 연동, 주행 중 후방뷰 기능도 들어가는 후방 카메라를 포함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차량 내 8인치 모니터에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 티맵이나 멜론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옵션이라 이 정도는 그래도 넣으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역시 금액적인 부분이 살짝 아쉽다 하시면 그냥 사제로 후방 카메라와 하이패스 기기 다르시고 스마트폰을 거치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옵션은 앞서 말한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을 포함 기존 2개의 스피커를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들려주는 트위터 스피커로, 디젤 차량이라면 예열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때 상당히 편리한 원격 시동 포함 버튼 시동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공기청정 모드, 그리고 에어컨을 껐을 때 알아서 에어컨을 말려줘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는 팰리세이드엔 들어가지 않아서 오너들이 사제로 돈 주고 시공하는 애프터 블로우도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현대에서 신경을 써준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옵션의 핵심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약간 다른 것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기능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을 도와줘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크게 조작할 것이 없어지는, 그렇다고 자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은 그 누가 사용해봐도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총평하자면 기본 등급답게 추가 옵션도 담백하게 정말 최소한만 구성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카플레이가 들어가는 75만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라이트 1개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지만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이제 견적을 바로 알아보자면 일단 디젤 자동 변속기 기본 등급 스마트 등급 3인승 기준 차값은 2,726만원, 세금 포함 약 2,855만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넣는다면 약 2,934만원, 내비게이션 패키지인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넣는다면 약 3,09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 차량이라 가족들도 좀 더 태우고 옵션도 더 필요하다 하시면 5인승 모던 등급 기준 차값 2,952만원, 세금 포함 약 3,091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고속주행이 많지 않다면,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높지 않다면 가스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조건 디젤보다 좋은 내구성, 보다 나은 정숙성과 승차감, 또 기존 디젤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차값은 디젤보다 한 30만원가량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량은 일을 하기 위해 구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넣을 거 넣고 뺄 건 빼서 담백하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선택하시고 좋은 차량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